안녕하세요. 송쌤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5일간 중개사법 숫자 정리를 할 겁니다. 자료는 제 카페와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에서 다운받으시고요. 중개사법에서 숫자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적어도 자료에 있는 것만큼은 알고 시험장에 가셔야 돼요.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숫자는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서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1번 자연인이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제출하는 거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이상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2번 자연인이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 토지를 매수하든 토지 지분을 매수하든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자연인이 수도권 등에서 토지 자체를 매수하는 경우 실제 거래 가격이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수도권 등에서 토지 지분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 상관없이 제출하고요. 아까 수도권 등 외의 지역에서는 토지를 매수하건 지분을 매수하건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 수도권 등에서는 토지를 매수하는지 지분을 매수하는지, 토지를 매수하면 1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 제출하는 거고, 지분 매수하면 금액 상관없이 자금 조달 토지용 계획서를 제출하는 거고요. 법인인 개공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비영리니까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 주의사항은 자본금과 보험금은 다르다. 자본금은 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돈, 그거는 5천만 원 이상. 보험금은 중개업할 때 보험을 또 들어야죠. 그거는 4억 이상. 자본금, 보험금 다른 거. 지금 자본금이니까 5천만 원 이상.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 내용 조사 그러면 자료를 보셔야 돼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그러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의 자료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인지 외의 자료인지. 2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으로 신고, 계약 체결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한 거죠.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 해제 등이 된 것처럼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한 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의사항, 여기에서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 부당이득 목적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 따로따로예요. 뭘로 구분해요? 부당이득 목적이 있나 없나로 구분하시는 거야. 부당이득 목적이 없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목적이 있으면 3년 3천. 법인이 아닌 개공 그러면 개인이죠. 개인은 보험금 얼마? 2억 이상. 법인인 개공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이에요. 모든 특수법인은 보험금이 2천만 원 이상. 지역농협 포함해서 모든 특수법인, 다른 법률 나오면 특수법인, 보험금 얼마? 2천만 원 이상. 1번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개공, 소공 둘 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연수, 연수교육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연수, 연수교육 500만 원. 2번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이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은 개공, 개공이 확인 설명 똑바로 못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자격정지. 소공은 아예 설명 안 하면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 제재 안 받으니까 아예 설명 안 하면. 근데 소공 확인 설명할 수 있고 똑바로 못하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으면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 설명을 안 하건 똑바로 못하건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공은 아예 설명을 안 했으면 잘라버리는 거, 설명 똑바로 못했으면 자격정지. 3번 개공이 부당한 표시 광고했어요. 무지과장하고 축소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허위 매물 광고한 거, 있지만 중개 대상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무가 세 가지. 아예 없는 거, 있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거, 있지만 중개 의사가 없는 거. 거짓 광고, 과장 광고, 누락은폐 축소하는 광고, 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피해를 줄 우려 있는 광고, 무지 과장하고 축소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인터넷 표지 광고 모니터링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국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위반한 경우 아니면 모니터링 결과 추가적인 필요한 조치 요구를 위반한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중개보조원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그런 거 보조 업무 할 때 자기가 중개보조원인 거 고지를 해야죠. 고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개공도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단 개공은 무과실이면 과태료 받지 않는다. 중개보조원은 빼박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공은 함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다만 개공은 무과실이면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거 무과실. 그럼 개공은 과태료 받지 않는다.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도시지역에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상공 150 초과 허가 받는 거고요. 150 이하 허가 면제고요.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거고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 주미 60 주거지역 미지연구역 주미 60 녹지지역 200 상공 150 주미 60 녹지지역 200 이제 도시지역 외지역 기타지역 250 농지는 500 임야는 1000 기타지역 농지도 임야도 아닌 거 250 농지는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500 임야는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1000 기준면적 초과할 때 허가를 받는 거다. 기준면적 이하는 허가 면제가 되고요. 1번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보존기간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 2번 부정행위자는 무효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응시결격사유 5년간 시험 못 보죠. 등록결격사유는 아니니까 중개보존은 할 수 있고 5년간 응시결격사유 시험 못 본다. 3번 시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출제위원은 시험 시행기관장이 명단을 통보한 날부터 5년간 위촉금지 출제위원 5년간 위촉금지 부정행위자가 5년간 시험 못 보잖아요. 출제위원도 개판 치면은 5년간 위촉금지. 4번 5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년으로 한다가 아니었어요. 5년 이내 기간 정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서는 사건카드 5년간 보존. 이 사건카드가 거래계약서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계약서 5년 보존, 사건카드도 5년간 보존. 근데 이제 6번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랑 다른 거죠. 매수신청 대리업에서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을 사건카드에 철하여 5년간 보존. 철하여 호치키스. 사건카드가 5년간 보존,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 사본을 철해서 5년간 보존. 중개업에서는 거래계약서 5년간 보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3년간 보존. 철하지 않아요. 따로따로. 매수신청 대리업에서만 사건카드랑 매수신청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철하여 5년간 보존이다. 호치키스. 1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플러스 3년이죠. 중개사법 위반 3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도 플러스 3년, 등록 취소도 플러스 3년간 결격사유고 자격 취소도 3년간, 응시결격, 등록결격이 중복돼 있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3년간 중개보존도 못하고 자격 취소 플러스 3년만 응시결격, 등록결격이 중복돼 있어요. 2번 공탁금은 개공이 폐업, 사망한 날부터 3년간 회수 불가. 공탁만 3년간 회수 불가. 보증보험 공제는 이런 거 없고 공탁은 자기 돈을 맡긴 건데 폐업, 사망했어도 3년간은 못 찾아온다. 중개 의뢰인이 3년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탁금만 3년간 회수 불가. 3번 교육에서 강사 요건, 변호사는 경력 2년 이상,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아요. 변호사가 더 좋다. 2년 이상, 다른 자격증은 3년 이상. 전임 강사 2년 이상, 석사는 3년 이상.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거든요. 좋은 걸수록 경력이 짧다. 박사가 제일 좋으니까 경력 필요 없고요. 전임 강사는 석사 마치고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에요. 5년 공부를 더한 사람이에요. 더 좋은 거라고요. 경력 2년 이상, 석사가 3년 이상. 석사랑 박사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는 경력이 필요 없으니까. 전임 강사랑 석사랑 비교해서 전임 강사 좋은 거다. 박사 과정까지 수료한 사람이니까 2년 이상, 석사 3년 이상. 공무원은 7급 공무원 7급 이상. 6개월 이상 경력 돼야 되고 6개월 이상 돼야 수습을 떼는 거예요. 공무원도. 4번 업무정지만 소멸시효가 있어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업무정지 사고치고 3년 지나면 업무정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죠.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소멸시효가 없어요. 3년 지나도 걸리면 하는 거예요. 주의할 건 소멸시효는 폐업이랑 상관이 없어서 4번을 다시 보세요. 폐업 이런 말이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소멸시효인 거예요. 근데 5번은 폐업이란 말이 보이네요. 요거는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폐업이 안 보이면은 소멸시효, 폐업이 보이면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 자, 5번 재등록 개공에 대해서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처분을 안 받고 폐업했으면 폐업 기간을 계산하는 거예요. 폐업 기간 3년 이하 등록 취소하는 거고요. 3년 초과 등록 취소 못하는 거고. 내일 업무 정지도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은 등록 취소만. 처분을 안 받고 폐업했으면 폐업 기간 계산해라. 폐업 기간이 3년 이하 등록 취소한다. 3년 초과 못한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내일 다시 정리해요. 오늘 여기까지. 쏨빠!